자, 부터. 자, 일단 글씨까지 됐고요. 그쵸? 자, 그리고 너비 줘야죠. 자, 부터에다가 너비 1080 픽셀에 마진 0 오토를 주시면 얘네들 가운데로 정렬이 돼서 자, 요렇게 나올 겁니다. 요만큼. 자, 물론 이제 이 색깔은 다른 데다가 다시 옮겨 줄 거 일단은 크기를 보려고 요만큼만 넣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자, H1과 P가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야지 됐었어요. 그쵸? 그런데 자,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 줄 부모에게 그러니까 즉 오버플로우 쓸 대상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주시고 그러면은 수직으로 정렬됐던 게 수평으로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분리를 할 거니까 여기서 같이 쓰시는 게 자, 플렉스만 쓴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총사라고 해서 저스티파이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자, 이따가는 자, 우리가 플렉스 플로우라고 하는 것도 플렉스 랩도 확인을 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일단 두 개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쓰면은 일단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근데 글씨가 왼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부터죠. 그렇기 때문에 p 태그에다가는요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오른쪽에서부터 글씨가 정렬되니까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색깔 넣었던 거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푸터랩에게 줄 거예요. 푸터랩에게. 자, 그러면 푸터랩은 위아래로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만큼이 뭐야? 네? 요만큼이 40이다라고 그러면은 자, 위아래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은 뭘까요? 마진일까요? 패딩일까요? 이거는 패딩이겠죠. 자, 그래서 자, 패딩을 줄 거기 때문에 푸터 위아래로 여기다가 패딩 자, 40픽셀 좌우로 0. 자, 그래서 위아래로 우리가 패딩 주는 위치는 항상 똑같아요. 얘한테 줬죠. 푸터 랩에게. 헤더 랩에게 줄 거고.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우리는 컨텐츠에게 160 0을 줄 거죠. 그러니까 즉 바디 태그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같은 형제들한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컨텐츠 부분 하실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너비하고 높이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헤더랑 여긴 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섹션서부터 섹션은 너비 1080 아티클은 너비 520
그리고 이미지는 너비 160, 그리고 세그먼트는 너비 340. 자, 포토샵으로 재보시면은 값 나오시죠. 자, 그리고 높이 주겠습니다. 섹션은 자식 있으니까 높이 안 줄 거고, 아티클도 자식 있으니까 높이 안 주고, 이미지는 자식이 없으니까는 여기다가 높이 16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표현해 보시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그리고 세그먼트 자식이 있고요. H3은 자식 없지만은 라인 하이트 들어 있고요. P는 여기는 높이 80에 얘네들을 초과하는 거는 오버플로우 히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하셔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화면 하나로 똑같이 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수업 끝나면 똑같이 할 화면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자, 그 표 드렸던 거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하시는 거를 항상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요번 주말이 그리고 좀 시간이 길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없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날 종강인데 다음 주 수요일날은 우리가 그 평가를 해요. 시험을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그림 하나 제가 놔 드리고 요것들 한번 코딩 해보세요 라고 해서 시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증 나눠드리고 이제 끝날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질문을 사실 원활하게 하시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명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린 거는 저 이 부분, 그러면은 코드를 만들어서 드리면은 그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린 것 뿐인데, 그래서 요번 주 주말에는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혹시 이것들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스타일 플로우라고 해야죠. 이거 여기 자, 스타일 작성 순서대로 나는 한 번은 해봤다. 하시면 손 한 번만 잠깐만. 예, 어때요? 한 번 해보신 것과 안 해보신 거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솔직히 옆 사람 한 거 보시면은 한번 해보기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은 드시잖아요, 또. 예. 그래서 요번 주말에 한번 해보셔야지 다음 주 월수 저한테 무언가 부족한 거를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번만 해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쉬워져요. 세 번만. 자, 그러면 이제 높이까지 다 줬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우리가 수직 정렬되어 있는 걸 수평 정렬로 바꿀 거예요. 가운데 정렬하는 거를 안 했네요. 자, 가운데 정렬. 자, 섹션에게 마진 0 오토 주시면은 얘는 이제 가운데 정렬 끝났죠. 더 이상 가운데 정렬시킬 게 없죠. 자, 그럼 일단은요. 아티클 영역이 얼마큼 나오는지 눈으로 보고 싶으니까요. 여기다가
자, 보도를 한번 줘볼까? 보도 플러스 해서 주시면은 검정색으로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게 아티클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섹션은요. 섹션에다가도 보더 플러스 넣고 뒤에 것만 빨강으로 바꿀게요. F00으로. 그럼 섹션과 아티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기존에는 아티클에게 플로트 레프트를 줬고 그리고 사이에다가 여백 주기 위해서 마진 위아래로 0, 좌우로 10pct 줬고 그리고 섹션에게 오버플로 히든 세 가지 속성을 써야지 됐는데 자, 여기저기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섹션에다가 한꺼번에 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섹션에다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무조건 플렉스로만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모양이 4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간다 하는 거예요. 4개가. 자, 우리 이제 플로트로 썼으면요. 얘네가 여기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밀리잖아요. 플로트는. 그래서 위에 2개, 그리고 얘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아래로 밀리는데 얘네는 무조건 한 줄에다 다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성을 우리가 바꿔주려면 여기에서 자,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속성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플렉스 랩.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값이 노랩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노랩.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눈으로 확인을 하셔도 모양이 요거죠. 플렉스 랩. 자, 모양이 하나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이 크기, 자식 박스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아래로 밀리게끔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때 쓰시는 값이 랩이라고 하는 속성을 쓰시면은 그 원래 크기들, 여러분들 이제 요 크기들 한번 해보시면은 모양은 나올 거예요. 부모가 600이고 자식이 200이니까 그 크기에 맞도록 하시려면은 여기다가 노랩이 아니라 랩이라고 넣으시면요. 자식 박스 너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자, 이거를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는지 이해가 되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자, 이거를 저스티파이 컨텐츠까지 해가지고 요만큼을 저는 삼총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언제 쓰고 언제 안 써도 되는지 이해가 되실 때까지는 계속 요 세 개는 항상 써주자 하는 거거든요. 이건 써도 문제가 없고 안 써도 문제가 없을 거니까. 스페이스 얼라운드 쓴 거는 사이사이에다가 여백을 주기 위해서 쓴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아티클 안에 있는 자식 이미지와 세그먼트도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를 수평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또 역시 우리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플렉스로 바꿀 거고 플렉스로 바꾸고 보았더니 이렇게 붙어서 보이겠지만은 얘네들을요 우리는 좌우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주시면 좌우에 여백이 발생해서 포토샵과 동일한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플렉스 랩을 안 써도 되지만 이 두 개는 항상 이렇게 같이
이 값은 써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오늘 거를 올려드렸었어야지 되는데 하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하드 연결 케이블이 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려드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플렉스로 하는 거 우리 아까 전에 스타일 따라하기 보았잖아요. 그거를 플렉스로 바꿔놓은 그거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 그것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스페이스 비트윈인지 스페이스 얼라운드인지 이것만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여백 주겠습니다. 자, 먼저 컨텐츠 위아래로 패딩 160 픽셀, 좌우로는 0 주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섹션 위쪽으로는 마진 탑 80 픽셀 주시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아티클 세 번째, 네 번째에게도 여백 주셔야겠죠. 그래서 아티클 만들어 놓고 nth 오브 타입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마진탑 40픽셀씩 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진짜 필요 없는 이 선들 보도는 지워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웹표준 HTML5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플렉스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걔네들은 아직 웹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로트가 그대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업무라고 하는 게 항상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이제 플렉스를 배웠으니까 플로트는 아예 이제 몰라도 돼. 그게 아니라 플렉스하고 플로트는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공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렉스로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과 플로트로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 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문서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요. 자, div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div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 제목과 그런 문단을 나눌 수 있는 태그들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었죠. 텍스트 형태의 태그들을 쓰고 있었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문서를 여기까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보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만들 거는요, 이 사이에 문서가 몇 개 더 끼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iv가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얘는 헤더랩, 사이트 상단 헤더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라고 해서 클래스로 이름을 넣었어요. 자, 컨텐츠 내용의 헤더 위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제 컨텐츠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자, 내용의 아랫부분, 뭐 주석이라든가 부연 설명하기 위한 내용도 우리는 아래쪽에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div라고 하는 것들도, 자, 가능하다면, 얘네들 목적에 맞는 태그를 쓰자라고 새로운 태그들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고안된 태그를 우리는 시멘틱 의미론적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새 문서를 만들어서 의미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보실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여기 클래스 썼던 것 그대로 태그로 쓸 수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시멘틱 태그라고 해서 W3C에서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우리가 시멘틱으로 쓸 수가 있지, 그 외의 거는 시멘틱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3 문산하면 10개요. 자, 시멘틱 엘리먼트라고 썼습니다. 문서 제목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div나 다른 영역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태그들이에요. h1,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 해서 이게 시멘틱이 의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웹표준과 HTML5가 도입이 되면서요. 자, 무의미하게 사용되던 자, div의 개수를 줄이고자 자, 신규 태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냥 말 그대로 div 대신해서 사용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아까 전에 문서를 보았을 때, 자,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진 거는, 자, div를 감싸주고 있는 이 영역이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클래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 컨텐츠라고 쓴 거는 이 사이트의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라고 해서 div를 클래스로 써놓은 거고, 헤더는, 자, 이 영역에 대한 머리 부분, 그러니까 즉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이렇게 써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div가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좀 줄이자.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규 태그가 만들어졌는데요. ul 태그 하나 쓰시고 li 안에 h3과 형제로 p 태그 만들 건데요. li를 몇 개를 쓰실 거냐면요. 자, 리셋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에 미리 자, HTML5에서 새롭게 도입된 신규 태그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자, 옛날 브라우저라고 하는 건 이 태그들을 인식 못 해요. HTML5에서만 아티클 태그, 어사이트 태그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거지.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8버전, 9버전, 7버전에서는 이 태그를 없는 태그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도록 따로 이렇게 시멘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신규 태그를 우리는 쓸 거고, 여기에 있는 태그 외에는 다른 태그는 우리는 신규 태그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11개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11개 쓰시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ABC 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거는 아니다. 크게 둘러싼 것부터 할게요. 그래서 먼저 헤더 태그. 자, 그래서 N은요. 헤더는 우리가 제목이라든가 사이트에서 중요하게 사이트를 대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페이지의 상단이나 페이지란다. 문서의 웹문서 상단이나 자, 혹은 자, 내용의 상단을 의미하는 태그입니다. 자, 여기엔 주로 뭐가 표기가 되는 거예요? BR이죠. 자, 주로 자, 가장 큰 제목인 로고나 기타 다른 제목 등이 자, 요소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도 각각 페이지를 가리키는 제목이죠. 메뉴들. 그렇게 해서 헤더에는 우리는 대부분 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로는요, 제목 등이 들어가요. 그러면 헤더 태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비슷한 거는 이제 섹션 태그가 있어요. 섹션. 자, 그래서 웹문서의 내용이나 혹은 컨텐츠의 내용 그리고 기사의 내용 등으로 그러니까 본문이겠죠. 웹문서의 본문, 컨텐츠의 본문, 기사의 본문이 사용되는 태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본문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헤더가 들어왔는데 마지막에는 아래쪽에 이제 푸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거거든요. 푸터. 자, 헤더라고 하는 태그가 웹문서나
페이지의 상단에 쓰여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요. 얘는 웹문서나 페이지 내용의 하단을 의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하단에 들어가는 거는 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거는 회사 정보, 사이트 정보, 그리고 그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든가,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앞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요소는 회사의 정보라든가, 그리고 사이트의 정보, 고객 정보 관리 방침 등 사이트나 페이지에 관련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소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태그를 사용을 하도록 여러 가지 태그들이 고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인 이제 내용 안에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웹문서의 본문 혹은 내용의 본문이 표현되는 태그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나눌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본문 안에서 별도의 헤더 태그라든가 섹션이라든가 푸터라고 하는 태그는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div 안에 다른 div를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헤더 안에 섹션이 들어갈 수 있고, 섹션 안에 헤더가 들어갈 수 있고, 아티클 안에 헤더 태그, 섹션 태그, 뭐 이렇게 중첩되는 순서, 그러니까 즉, UL 태그 안에는 반드시 LI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죠. 얘네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상단이다, 하단이다, 그 의미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태그를 구현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비 태그. 얘는 내비게이션 바나 메뉴 등을 표현하는 태그예요. 그리고 또 어떤 태그가 있나 보면요. 디테일은 일단 빼도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H그룹은요. 웹표준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제거가 된 태그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H그룹이라고 하는 태그는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쓰지 말자라고 하기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요.
쓰지 말자라고 한 이후에는 H그룹 태그는 안 쓰겠죠. 근데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태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일단 두시고, 그리고 디테일 태그도 일단 빼시고, 중요한 거면 일단은 오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자, 어사이드랑 메뉴만 하시면 되겠네요. 어사이드랑 메뉴. 자, 그리고 피규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지 대신해서 쓰는 건데, 철자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 이거 쓰고 있는 데를 제가 못 봤어요. 자, 그래 다시 여기 들어가서 어사이드, 어사이드 태그. 자, 본문과 별도의 내용들이 있죠. 주요 내용이 아닌 보조 내용을 표현하는 태그예요. 자, 그리고 메뉴 태그. 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메뉴들을 자, 내비 태그가 거의 비슷한 목적으로 쓰여요. 자, 근데 얘는요. 자, 자식 요소로 li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li 태그는 제가 이 앞전에 설명할 때 OL 태그와 UL 태그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실은 메뉴 태그 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태그가 li 태그예요. 자, 근데 사용 빈도는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아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나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li는 지울 거고요. 자, 지우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 했던 17-2 컨텐츠로 갈게요. 자, 우리 헤더랩이라는 태그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었죠. 없는 건 그냥 div 클래스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클래스 헤더라고 쓴 거, 이거는 페이지 상단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헤더라고 해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헤더 태그가 우리는 배웠어요. 좀 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목적 의미에 맞도록 얘네들을 이렇게 헤더로 바꾸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헤더로. 자, 로고라는 태그 없죠. 자, 없으면은 거기에 느낌이 비슷한 태그 쓰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 태그 없어요. 근데 헤더라고 하는 태그는 있죠. 그러면 여기에도 헤더라고 하는 태그는 우리가 이렇게 쓸 거고, 그러니까 앞에 자, 이거는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 쓰겠다 하는 겁니다. 헤더. 그럼 여기 섹션은 얘도 섹션 태그가 있네요. 그러면 섹션 쓰시면 될 거고. 자, 그럼 섹션 끝나는 거 아래쪽에 쭉 가보시면 빨간색으로 div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 보일 거 찾아서 섹션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아티클도 아티클 바꿔주시고. 여기에도 아티클 바꿔주시고.
자, 이미지 태그는 우리 img로 쓰지만요.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건 우리는 태그를 쓰지 않고 배경으로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미지 대신 아까 우리가 이거는 철자가 어려워요 했던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를 여기다 대신 쓰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 대신 피규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태그 만드는 거는 MS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FIG 넣고 쓰시면 되는데, 얘를 CSS에서 선택할 때는 피규어 이름 다 써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 피규어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세그먼트. 자, 세그먼트는 사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선과 라인과 그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걸 합해가지고 세그먼트라고 부른 거죠. 어떠한 도형의 한 부분. 근데 저는 이 내용을 하나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세그먼트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태그도 없죠. 자, 그러면은 없으니까는 없어도 내가 만들어 쓴다? 이거 가능한가요?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리셋해서 세그먼트 여기다가 아까처럼 추가해 놓으면요. 그렇게 해서 써도 되긴 되는데 가능하면은 웹 표준에서 권장하고 있는 태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태그들 외에는 사용하는 일이 없으셔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따지면요. 얘는 세그먼트 태그는 우리는 못 만들어요. 없으면은 이건 그냥 div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거 우리 메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냥 메뉴라고 쓸까요? 메뉴?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메뉴 안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이 안에서는 li 태그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li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메뉴 태그 안에는 다른 태그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헤더 태그, div 태그, ulli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메뉴 안에서는 li 태그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만 dt, dd 태그는 못 써요. li 태그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이 태그들을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멘틱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놓는 거를 자, 의미론적 문서 구조라고 합니다. 시멘틱 레이아웃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푸터는요. 푸터도 태그가 있죠. 푸터 태그 써주시고 이렇게 쓰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시멘틱 태그를 써 넣었더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SS가 작동을 안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겠죠. 자, 선택자가 우리는 클래스 헤더, 클래스 섹션 썼는데 여기서는 헤더 태그, 섹션 태그라고 써놨으니까는 당연히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아니죠. 당연히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고 있는 상태까지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커먼에다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정리를 해놓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보시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